입니다.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후보님.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힘드시죠, 요즘에? 앉으시죠.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좀 저희 일찍 도착해가지고 후보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이 빠져라. 후보님과 얘기 나누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오마이TV에서 마을버스 613이라고 해서 이 중계차의 이름을 마을버스라고 이름을 짓고 지방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뭐 골목길도 다니고 있고 차가 좀 작으니까 어떠십니까? 첫인상이. 시원하네요. 맞아요. 다들 좋아하세요. 맞아요. 바깥에 막 그러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아이고, 다른 동네 같네. 아유,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박원순 오늘 시장 후보 만났고요. 네. 문수미 성남시장 후보도 만나고 갔는데 다들 시원하다고 좋아하시고 나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후보님도 여기서 오래 계세요. 시원하게. 자, 저희 오마이TV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카메라 이거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 최재성입니다. 기호는 1번입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자, 요즘 분위기 좀 어떤가요? 민심을 많이 듣고 여론을 보시고 계실 텐데요. 송파 분위기 어떻습니까? 국민들께서 언제부턴가 네. 미리 생각하고 미리 판단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슈에 크게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미리 판단하는. 네. 그래서 선거 초반기부터 의사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유세차에서 인사드리다 보면 네네. 막 손 흔들고 원래 이게 이제 막바지에 맞아요, 의사표시들 하는데 예.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와. 그래서 그만큼, 예, 그래서 어떤 네거티브 캠페인이나 네. 뭐 이런 등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큰 흐름에서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예. 것을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좀 미리 이제 작심을 하는 거죠. 저 이번에는 어디 안 되겠다. 예, 예. 어디는 좀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것을. 네. 그럼 유세 일정을 어떻게 좀 소화하고 계세요? 골목골목 누비시나요? 아니면 차 타시고 좀 크게 유세하시는 편이신가요? 두 가지 다 하고 있는데요. 다요? 예. 예. 그러니까 세 가지 다죠. 세 그러니까 가지. 유세차를 타고 네. 동네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짧게 인사를 네. 드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점 유세나 집중 유세도 몇 차례씩 하고 예. 이제 밤에 한 8시 반 후로는 이제 걸어서 해서 1시까지. 괜찮으세요? 체력이? 그런데도 안 빠져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저녁에 이제 특히 우리 구의원, 기초의원 중에 나번 후보들이 이제 맞아요. 어렵잖아요. 힘드시죠? 그러니까 예. 나번 후보 한 분과 네. 매일 저녁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뭐 먹을 거 주시는 분도 있고 주로 이제 호프집 뭐 음식점 이런 데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자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오랜만에 후보님 만나서 인터뷰하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한 0.05kg 빠진 것 같아요. 0.05kg. 그대로 모습을 간직하고 계신데요. 저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박수, 뭐 이모티콘, 최재성 후보님 압승입니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요. 엄지척 압승 가자. 최재성 후보님 꼭 압승하시길. 압승하고 당대표 가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든든한 최재성 이런 말씀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송파을 유권자분들께는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대표 공약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을 제일 강하게 강조하고 계십니까? 우선 저는 예. 국회의원이 지역 비전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 비전, 정치 비전, 네. 정치 소신 이런 것도 중요하게 제시가 되고 판단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우선 정치 개혁, 국회 개혁을 앞장서서 하겠다. 예, 네, 그렇게. 국회 개혁 이번 예. 방탄국회 뭐 그리고 체포동의안 부결된 거 이런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분노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정당 개혁을 더불어민주당부터 열심히 하면 다른 정당도 흉내는 냅니다. 네. 그게 이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되실 때 그때도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지금은 맞아요. 별거 아니게 느껴지지만 그때만 해도 파격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능성 없었는데
후보가 됐거든요. 네. 대통령 후보가.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따라하고 우리 권리당원 제도도 새누리당도 따라하고 네. 그래서 정당 혁신을 우리가 이끌고 가면 이게 결국은 국회 혁신의 동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정당 혁신부터 시작해서 국회 개혁까지 쭉 네, 이어져 꼭 있기 때문에 구분될 필요는 없지만 선행은 정당 혁신을 통해서 가야 된다. 네. 그 말씀은 이제 국회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그 당권에 도전한다 이렇게 좀 봐도 되나요? 아니, 저는 당권과 무관하게 뭐 끊임없이 주장하고 실천해 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왜? 갑자기 제가 너무 앞서 나갔나요? 아니, 정당 개혁 말씀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예, 그 저희 댓글도 있었고 해서 여쭤봤고요. 예, 예. 뭐 최재성 든든하다. 당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 진정한 정치인 이런 선풀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전 투표 오늘 하셨죠? 제가 페북 통해서 봤는데 내일까지 예정돼 있고 아까 춤을 추는 걸 제가 좀 봤어요. 그 영상을 봤는데 참 이건 정말 어떤 춤일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걸 또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춤입니까, 후보님? 네, 저기 화면에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뭔가요, 저게? 저게 출처불명, 국적불명. 원래 저렇게 추세요, 춤을? 아닙니다. 전 춤 뭐 안 추는데. 예, 컨셉에 맞게. 예, 하라 그래서 뭐 하여튼 저 유사한 게 네.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2억 뷰를 넘은 그런 게 있대요. 그걸 예. 아 그래요. PPAP. 네. 그런데 뭐 그 양반하고 완전히 다르죠. 뭐. 이상한 애는 제가. 저 영상 많이 보고 계신 것 같고 김경수 후보도 경남에서 사전투표 홍보하면서 또 춤을 이렇게 추시대요. 네. 민주당 후보들이 정말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후보님은 예. 선거 때마다 추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상하게 이렇게 느낌은 안 그런데 네. 춤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저희 그저께 만나가지고 춤신 춤왕이라는 그런 네. 배너가 막 팬들이 들고 있길래 춤 잘 추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뭐라도 한다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맨발의 투혼 미치겠다 흐흐흐 괜히 보여드렸나 봐요. 미치시면 안 되는데 왜 이리 귀여워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자 오늘 송파 의뢰 그분이 오십니다. 좀 많이 긴장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예. 선대위원장이 배현진 후보 지원 유세에 온다고 합니다. 지원 유세 중단했다가 한 5일 만에 재개를 했는데 송파을에 온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기분이? 이제 홍준표 패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원 유세도 중단했었는데 그랬죠. 송파을에서 이게 본의 아닌 재기전이 되는 번복, 예. 정계 은퇴 번복과 같은 그럼 번복의 그런 거 아닌가 모습. 싶네요. 근데 그만큼 이제 송파을이 네. 조금 보수세가 강하니까 이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이쪽에서 다시 지원을 재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최재성 후보가 이쪽 지역에 나온다고 했을 때 험지가 아니겠느냐.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어려운 데 간데 뭐 이런 얘기 저희 사석에서 많이 했었는데 뭐 이걸 극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은? 네. 또 여러 가지 지표가 네. 아주 좋다고 보고요. 근데 그게 이제 후보 개인의 능력보다는 우선 이제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네. 국민들이 그 지지를 철회한 게 아니고 견고하게 유지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국민을 믿고 또 유권자를 믿고 하면 네. 가능한 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 믿고 유권자를 믿고 간다. 그 뭐 이제 정부와 대통령 말씀도 하셨으니까 이것 좀 여쭤볼게요. 한국당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1년 동안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 이제 경제라는 게 아무리 미시적으로 봐도 1년 만에 경제에 대해서 성패를 판가름한다는 거는 그건 스스로들도 조금
부끄러운 얘기일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어디 그냥 조그만 어떤 건물 하나 줘도 설계하고 뭐하고 해서 몇 년 걸리는 건데 네.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스스로들이 한국 경제를 9년 동안 끌어왔던 거 아닙니까? 네,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사실상 경제 정책은 없었죠. 과거 그냥 캐묵은 그런 경제 원리를 가지고 네. 그냥 마음 놓고 운영을 하다가 가계 부채 늘려놓고 네. 경제 체력 그냥 고갈시켜 놓고 그리고 그걸 이제 사실은 2월한 거 아닙니까? 예. 2월에서 그게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게다가 우리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네.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 나라고 그래서 그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네. 모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라고 볼 수 있죠. 네. 자유한국당에서 저희 이따 유세할 테니까 그것도 저희가 보려고 해요.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표심을 자극하고 있는지 볼 텐데 어쨌든 이번 선거는 두 축인 것 같아요. 하나는 평화, 또 하나는 경제 두 가지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 남북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 유권자들한테 좀 어필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의 그 남북 관계에 네. 따른 여야의 주장들이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쫙 편가르기가 되고 갈등이 제일 깊었던 것인데 네. 지금 그게 무너진 거죠.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도 적어도 이거는 과거의 남북 관계에 따른 주장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실제로 공방을 넘어서는 한반도 평화 체제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시작됐구나. 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신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유권자도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노력 또 네.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시대 이것에 대해서 뭐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수 진보를 이제 넘어서는 네. 그런 흐름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평화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보수 정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어요. 위장 평화 시존이 뭐 이런 북핵 폐기가 없기 때문에 결의안을 통과 못 시킨다느니 이런 얘기가 악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야 퍼주기 하느냐, 또 북 정권에 이거 속는다.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편향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전통적인 주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뭐 종전 선언, 종전 또 평화 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남북미 회담, 남북미중 회담, 북러 회담 이제 쭉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정쟁적 주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런데 거기 대고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이 위장 평화쇼다 그러면 미국 포함해서 전부 싸잡아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싸우는 거예요. 네. 반미를 하는 거죠.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가당치 않은 주장이니까 보수도 저거 그냥 혼자 입을 쓰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정상들이 요 주변 4대 강국들 또 뭐 한반도 둘러싼 각 국가들이 복잡한 이해관계와 이런 걸 갖고 충돌하면서도 네. 큰 흐름에서는 가고 있는데 나 홀로 아니라고 위장평화쇼다 그러면 위장평화쇼에 지금 중국 미국 우리 또 지지하고 있는 보수적인 유권자까지 전부 속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게 1대100이 아니고 1대 10억쯤 게임 되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홍 대표님이 이 패싱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대 15. 최재성 후보님하고 오랜만에 얘기를 나누는데 더 말씀이 재밌어지셨네요. 아니 재치 있는 말씀을. 홍 대표님 얘기 나오니까 너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청자분들께서 호위무사 최재성 그리고 최재성의 지략은 정말 남양주 조응천 당선시키고 본인은 뒤로 빠지고 최재성 짱. 그러니까 예전에 그 자신을 희생했던 그런 기억. 최재성 후보가
자신은 총선 불출마하고 뒤에서 열심히 도왔던 그런 기억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좀 많이 하시나요? 여기 송파을에서도 어떻습니까? 예, 어. 그런 분들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또 이제 정치라는 것이 그건 그거고 왜 송파로 나왔냐 연고도 없이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들을 언론에서 막 빠짐없이 해줬거든요. 인터뷰하는 언론마다. 저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시죠. 서울에 출마한 사람한테 처음 질문한 거예요. 언론에서. 지금 서울 국회의원들이 연고를 따져서 만약에 거기서 태어났거나 이렇게 따지면은 90% 이상 출마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서울은 그런 건 안 따지는 데인데 이번에 최재성한테만 따진 거예요. 그래서 네. 참 이상한 잣대구나.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손해보는 정치 내지는 계산하지 않는 정치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네. 이게 뭐 희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하나의 큰 어떤 정의나 네. 큰 정당 개혁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한 번쯤 이렇게 자기를 내던질 줄 아는구나. 네. 이런 걸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셔서 언론의 그런 희한한 이 질문하고는 전혀 다른 의견들도 많다. 그러니까 남양주에서 계속 국회의원 하다가 왜 서울에 와서 출마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국회 뭐 기자회견 하러 오실 때마다 막 받고 막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왜 남양주에서 안 나오냐 그러는데 아니 불출마하고 남양주를 다른 조홍천 의원이 네. 출마를 하셨는데 거기 다시 기웃거리는 게 그게 조금 저렴한 정치죠. 그리고 그게 옛날 정치죠. 저처럼 스스로 그만둔 경우가 아니더라도 네. 뭐 재판을 받거나 혹은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공천을 못 받거나 네. 뭐 이랬는데 다시 기웃거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스스로 그만두고 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본 거거든요. 그거 기웃대는 게 구정치죠. 그렇네요. 그런데 왜 거기 안 나왔냐 그러면 아이고 뭐 언론이 좀 반성해야겠네요. 하여튼 뭐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니까 물어봤을 텐데요. 자, 만약에 이제 국회에 가시게 된다면 지금 손학규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은 항상 뭐 정계 개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정치 개혁도 말씀하셨지만 정계 개편에 대한 관심도 생길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의 특히 뭐 보수 쪽의 정계 개편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시도를 하겠죠. 그거는 이번 선거에서 진다는 것을 스스로들이 알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번 선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그것을 꿈꿔왔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 시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네. 성공을 떠나서 국민들이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고 네. 그냥 찻잔 속에서 그냥 조용히 있는 그게 이제 몇 개 있었잖아요. 제3지대 개헌을 맞아요. 통한 제3지대 예. 있었고요. 바른미래당 네. 그때 여론조사 뭐 20% 나온다 합치면, 그래서 네. 합당하는 순간 한 자릿수로 간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그건 왜냐하면 제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네. 그건 당연하죠. 국민들이 싫어해요.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근데 고수들이라고 말이야 정치 고수들끼리라고 옛날 셈법으로 막 따지다 보면 그림이 그려지거든.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해서 쫙 하면 흔들어서 뭐 한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 3번 했잖아요. 네네. 그래도 경랑의 한가운데 있어봤던 그렇죠. 사람인데 네. 뭐 정치적인 어떤 전략 저도 해봤죠. 그런데 우리들끼리의 그런 과거의 전략이나 셈법이 전혀 안 통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제가 주장하는 게 굉장히 단선적이고 뭐 좀 저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해도 저는 그게 증거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 믿고 하는 거죠. 성공을 못했어요. 2015년부터 성공 못했잖아요. 네네. 분당에서 국민의당 나갔는데 그렇죠. 새누리당 압승해야 되는데 참패했잖아요. 네. 제3지대 개헌 마찬가지고 예. 박근혜가 위기 탈출하려고 국회에서 개헌. 총리 추천해라 그랬을 때 우리 당도 찬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했죠. 촛불 들고 나오셨죠. 그래서 하여튼 가짜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 공학이란 말을 저희가 계속 써오잖아요. 언론에서도 정치 공학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뭐 거대 보수 야당이 다시 나와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텐데 그게 먹히지 않는다. 안 먹힙니다. 음. 시도하고 눈앞에서 액션 할 겁니다. 그러나 안 맥힌다. 그러니까 이리 합쳐도 저리 네. 합쳐도 제가 보기에는 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 지역구 바른미래당 의원이죠. 김동철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그런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당대당 통합까지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많이 화를 내면서 기자회견 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보수 야당의 중심은 안철수 후보로 가고 뭐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 의원들이 다시 나와서 뭐 민평당이나 합치던가 아니면 다시 민주당으로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건 좀 그래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려 볼 수가 있죠. 그래 볼 수는 있는데 아니, 예.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그 전에도 바른정당하고 네, 합칠 통합했을 때 예. 굉장히 무리해서 했잖아요. 그때 국민의당 내에서 맞아요, 막 맞아요. 엄청난 내용이 일어나고 했는데도 네. 그냥 돌격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여튼 합당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때 저는 그거는 정거장이다. 아. 종점이 아니다. 바른정당하고의 통합이 종점이 아니고 정거장이고 종점은 네. 자유당과의 통합이다. 아하. 자유한국당과의.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도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있네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이 이제 반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같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게 2016년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다시 이제 2년여 만에 다시 이제 이 보따리 싸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원점으로 오는데 그냥 별일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본산. 그러니까 어떻든 보수든 적폐든 집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예. 본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념이 있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그렇군요. 이 최재성 후보가 생각하는 그대로 될지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겠지만은 어쨌든 뭐 당대당 통합 얘기까지 나온 거 보고 야 이번 지방선거 때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구나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8분입니다. 이제 한 32분 뒤면 오늘 사전투표가 마감이 되는데요. 예. 아침에 몇 시에 가셨어요? 저는 9시에. 9시에? 예. 사람들이 좀 계시던가요?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줄 섰어요. 그래요? 네. 9시에? 예.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아마 지난번 2016년 총선 때를 넘을 것이다. 지금 지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네. 대선 때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좀 관건인데 뭐 쉽지 않아 보이지만은 사전 투표 공약도 거셨잖아요. 투표율 공약. 예. 네.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실 것 같아요. 뭐 어디서 떨어진다는 것 같은데 어떤 공약입니까? 여기 이제 송파을에 네. 자이로 드롭이 있어요. 예, 있죠. 그래서 액션캠을 장착하고 자이로 드롭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예. 대선 때 이제 사전 투표율은 굉장히 높았던 거고. 네, 사실 높았죠. 네. 26% 그래서 뭐 넘었으니까요. 그렇게 가기는 어렵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총선을 넘어서면 뭐 되지 않겠나 네. 했는데 될 것 같아요. 넘어설 것 같아요. 넘어설 것 같아요. 많이요? 네. 준비하십시오. 아유, 최재성 후보님 표정. 아니 근데 보세요. 아니 뭐 타는 거야. 뭐 타면 되죠. 뭐. 네, 아유, 문재인 뭐 좋은 대통령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네. 공수부대 출신에 뭐 점프도 하고 뭐 낙하산 타고 다 하셔야 된다. 자이로 드롭을 타는 최재성 후보님의 모습을 곧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유, 저희가 사실 의원님하고 후보님하고 네. 오랫동안 좀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또 다른 일정도 있고 하시니까 좀 더운 곳으로 다시 보내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사전 투표 동료 또 투표 동료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끝 인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번 선거는 정말로 어느 정당의 승리를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 구도, 지역 대결 구도와 남북 문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았던 영남 지역 부울경과
거기에 또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네. 울산 해운대. 그리고 거기에 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았던 또 하나의 벨트인 강남 3구와 송파울 보궐선거. 예, 예. 여기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민주당의 승리 이런 걸 넘어서는 정치사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 국가 발전, 정치 발전을 가로막았던 가장 안 좋은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이제 경쟁하게 되고 네. 정상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데 소명의식을 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 사전투표 가능한 한 많이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투표 못 하신 분들은 사전투표 못 하신 분들은 네. 13일 날 꼭 주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시대고 우리 유권자들의 권한 또 헌법적 권리를 대표자들에게 위임하는 행위로서의 이 투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저체제성과 같은 사람이 이 정당의 구조개혁 또 국회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위임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또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끊임없이 도전해서 만들어내고자 노력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가 보완된 그 시대도 이 대의민주주의의 투표권 행사 이걸로 또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잘 생각하셔서 아낌없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성 후보님이 아까 자유로드롭 공약 말씀드리니까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희가 다음 기회는 좀 더 길게 네. 후보님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거 후가 될 것 같은데. 네. 예. 오마이 TV 함께 하시니까 괜찮으시죠? 이거 편하게? 괜찮고요. 저는 진짜 예. 조금 불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불만이 또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학교에 네. 전기료 이렇게 인하해 달라고 예, 예. 학부모님들하고 뭐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막 네, 네. 요구들을 하시거든요. 뭐 인하해줘야죠. 예, 마음대로 예. 못 킨다는 거예요. 더워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집에 있는 에어컨 온도하고 학교의 에어컨 온도하고 학부모와 선생님들 해서 합의를 해라. 집에는 막 19도, 20도 틀어놓고 학교 와가지고 덥게, 24도냐, 예. 25도냐 이거 갖고 전기세 타령하면 쓰겠냐. 그래서 합의할 수 있는 합의 온도라는 게 있다. 네. 밖에 엄청 덥거든요. 여기 나가지 마세요. 여기 엄청 시원하거든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기력을 빼는 거예요. 이게 앉아 있으면 일어서기 싫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유세 다니기 싫어지는. 온도를 합의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긴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하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예, 있습니다. 자, 최재성 후보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예. 밖에서 또 시민들과 인사하는 현장 저희가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